반면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경선 결과를 놓고 갈라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당을 이렇게 몰아갈 때는 정말 이러다가는 당이 몰락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일단 당대표가 후보 확정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당의 공식 후보를 누구로 하는 거냐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절차가 조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동시에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정과 사범이고 지금 또 온갖 가족의 문제가 있고 무상위원회 스캔들까지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지금쯤이면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의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떼도둑의 수괴이자 그로 인한 거짓말 그리고 가짜 능력자라는 그 가면을 우리 국민의힘과 저 원희룡이 철저히 벗겨서 그 가짜 이미지를 부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법적 절차 얘기, 범죄자, 구속수사, 떼도둑의 수괴, 꽤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데 글쎄요, 강 건너 불구경 하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된 게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까? 야당의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왜 바둑 두면 꽃놀이 패라고 있잖아요. 계속 상대방이 이렇게 둬도 나는 이쪽을 또 따먹으면 되니까 아주 그냥 즐거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은 이제 집권 여당의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선출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하나만 가지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른 후보들을 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혼자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아직 후보가 선출되지 않았으니까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상대로 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평소에 25에서 약 30% 정도의 지지율에서 왔다 갔다 했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는 10에서 15%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최저 35에서 45% 만약에 이낙연 후보의 표를 다 흡수했다면 거기다가 다른 추미애 후보라든가 다른 그 컨벤션 효과까지 그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라는 것까지 가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예상이지만 그렇다면 그 야당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당 후보가 약점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선거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후보가 뽑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야당 후보들이 격렬한 언어로 공격을 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이재명 패기 경쟁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오히려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자기들의 지지도는 올라간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겠죠. 꽃놀이 패라고 생각할 겁니다. 꽃놀이 패다. 저희가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언급을 해주셔서 저희가 준비된 게 있나요? 준비된 게 없어서 저희가 저희 뉴스탑10 게시판에 저희가 한번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요. 일단 오늘 이준석 당대표도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들을 곱씹으면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 겁니다. 노벨이 화약 발명 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 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노벨과 다이너마이트, 한전 직원 같은 아무 말 대잔치로 일관하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듯 거울 속에 본인을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만 하다 보니 민심이 차갑게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재명 후보도 특검을 받아서 본인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야당의 보수 야권 후보들도 이재명 지사에 꽤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물론 이것도 전략이겠습니다만 이현정 의원님. 네. 결국 어제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보고 야당에서도 이거를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특검, 대장동 의혹 더 밀어붙이면 되겠구나라는
전략을 또 세울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원래 여당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지금 일단 야당 후보 결정돼 한 달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여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아마 여당이 똘똘 뭉쳐서 이 여당 후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후보 띄우기에 나설 겁니다. 자,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아직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여당 후보로서의 어떤 권한과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대통령보다는 여당 후보한테 더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이 허니문 기간인데 문제는 이 기간을 대장동 방어에 전부 다 소비해야 되는 것, 또 당내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본인이 장점들을 국민들한테 설득해야 될 시간적인 이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번에 나온 국민선거에 대한 결과일 겁니다. 즉 6대 3 정도의 지금 이 결과를 보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죠.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지금 이 선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개인이 아닌 국민은 국민의힘 게이트로 볼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면에서 비판적인 사람들을 미개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군다나 본인한테 필요한 거는 국민 통합 행보가 필요한데 뭐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본인이 오늘 한 행보가 보면 서울 현충원에 가지 않고 대전 현충원에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하기 싫어서 간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 인터뷰에 이야기했습니다. 저 이승만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점점 편가르기가 지속이 된다고 하고 또 이 비판적인 분들을 미개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더 고립되는 상황이 아닌가? 아마 이런 측면들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오히려 더 이 통합의 행보를 가야 될 텐데 점점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예. 오늘 다음 주제 빨리 넘어가라고 조금씩 기밀 누설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